6월 둘째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했습니다. 목표는 군사시설과 이란 지도 체제 이론들인데 아직까지 피해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상당수 시설과 지도부가 파괴되거나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정국가인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마네이 일가는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 두고도 설왕설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미국의 공습 사전 통보를 했고 최고 지도자 살해까지 미국이 용인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보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네타냐후 극우 정권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서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는 중동 내 반이스라엘, 반미 세력의 배후인 이란을 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기회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묵인 혹은 지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란의 영향권 내에 있던 대리 세력, 이른바 프락시들이 지리멸렬해졌다는 점입니다. 2023년 9월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과 또 민간인 살해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키다시피 했죠. 신와르라는 새 지도부도 사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군 소탕작전으로 지금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접국인 레바논은 민주정부 출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친이란계인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도 붕괴됐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역시 미국의 이딴 공격으로 반격 능력을 상실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 언론의 피상적인 분석입니다. 여기서 빠진 게 바로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 특히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인데요. 이스라엘의 급습 이후에 분명해진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파괴를 목표로 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그간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보타지라든가 파괴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공습도 있을 수 있고 해킹도 있을 수 있고 또 핵심 기술자 사살 등등의 방법을 써왔죠. 그렇게 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몇 년씩 지연시키긴 해왔는데 이번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이스라엘이 판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 이후에 나온 뉴욕타임스 6월 17일자에는 이 문제에 집중한 분석 기사와 칼럼이 실렸습니다. 저는 특히 일면 사이드 탑 분석 기사 필요한 것을 할 용기와 또 구면하단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프렌치의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라, 이 칼럼을 주목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단순히 환경이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란 핵을 두고 벌이는 지정학적 게임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의 비판적인 이 신문마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 프로그램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 시점을 고른 것을 보더라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습 전날이었죠. 이 국제 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다수의 핵무기를 건설할 방법을 찾음으로써 수년간 국제사회를 속여왔다 이렇게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반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 건설을 중단시킬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였죠. 트럼프 1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죠. 근데 2기 들어서는 재차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5번 정도 회담을 거듭한 후에 미국이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 협상을 거듭할수록 이란 측의 언사가 거칠어지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습은 미국이 사전에 통보를 받고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지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지하 핵 사이트, 이란 중부의 포르도 공격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친 김에 미국의 승인을 얻어서 여기를 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몇 년 유예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숨통을 끊으려 할 겁니다. 공습과 보복 공격 방식으로
이스라엘 이란 분쟁이 고조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치고자 했던 노림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시설 관련 분쟁의 끝은 어디일까? 또 공습 초기 우리 언론들을 포함한 일부 서방 언론에서 3차 대전 운운하는 식의 패닉 현상을 보여서 정치가 폭락했던 예가 있는데 이건 맞는 분석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번 분쟁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3차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동 패권국 중에 하나인 이란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이스라엘, 여기는 이미 핵 보유국이죠. 그리고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공습과 전쟁 행위를 벌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바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거의 영구적으로 정지시키고자 하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까지도 시도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는 구석은 이란이 현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고 또 이걸 막으려는 이스라엘과 미국 측과 분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서방의 거듭된 제재 때문에 상당히 이란 경제가 피폐해졌고요. 군사적으로도 대리 세력이 일단 괴멸로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로부터 능욕을 당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간 이란은 그들이 말하는 거대한 사탄, 미국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국민들을 결속시켜 왔는데 이번에는 조그만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한테도 지금 쩔쩔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최소한 2022년 당시처럼 이란 국민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나설 것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반면에 이란 측으로서는 이걸 대규모 장기전으로 끌어갈 전쟁 수행 능력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묵인이나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이번 이스라엘 공세를 계기로 국민들을 결속시키면서 분쟁이 약화되는 시점에 미국과 핵 합의를 도출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핵 개발 작업을 서두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죠. 이때 핵시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더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핵 프로그램은 더 은밀해지겠죠. 현재 북한이나 과거 이라크 후세인 정부 또 리비아 카타피 정권 모두 핵 개발에 목숨을 걸었던 게 전통적인 군사력이 절대 열세였던 상황에서 이것만이 군사적 대치뿐만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 자신들이 생존하는 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이란 역시 이런 공식을 벗어나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스라엘과 미국 측으로서는 오히려 장기적인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의 열쇠를 쥐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공격으로 이란 군 지도부와 핵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파괴될 무렵에 다시 이란 측과의 핵 합의를 시도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핵 프로그램 포기와 서방 제재의 조건부 단계적 해제, 또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검증 가능한 핵 포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2기 출범 당시 트럼프가 북한에 친서를 보낸 데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는 지금 북한이나 이란의 핵 포기 이슈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노벨 평화상 수상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공식에 따라 이스라엘 이란 분쟁도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